부분이네요. 네, 아무튼 정말 와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알기로 새벽 5시에 막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난 게 아니죠.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기차 타고 오시고 막 그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굳이 토요일 아침에 이곳까지 오시라고 한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료집 댁으로 다 보내드렸잖아요.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자료집 아무도 안 계시죠? 자, 그럼 다음 질문. 혹시 읽어보신 분? 읽어보신 분 많으시네. 자, 3번 이상 읽어봤다. 은지 효정이, 훌륭합니다. 역시 이 나라의 미래는 밝습니다. 자, 3번씩. 우리 부모님들 중에 혹시 이거 3번 이상 읽어봤다고 자신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많이 바쁘시죠, 그죠? 사람이 바쁘신데, 뭘 이런 걸 읽으라고 보내주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모신 겁니다. 오셔서 사실 제 얘기만 잘 들어주셔도 되시고요. 얘기는 들으면 또 까먹잖아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라고 책도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의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말씀도 기억하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을 같이 이렇게 쭉 따라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 지금 모두 다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은 강의를 들으시는 느낌이 되실 겁니다. 주무시면 안 되고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핸드폰 다 넣었죠? 네, 감사합니다. 자, 3페이지에 보시면 캠프를 떠나는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제가 좀 지목을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앞에 계시니까 우리 동민이 어머니는 동민이 이번에 미국 가서 좀 어떤 경험을 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거 혹시 결정을 하셨나요? 네. 영어는 했는데 아무도 안 나가서 해외 경험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우리 승혁이 어머니는 어떠세요? 혹시 승혁이가 이번에 캠프에서 좀 얻고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네, 조금 더 오셔서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우리 지훈이 아버님 혹시 뭐 결정하시는데 혹시 지훈이가 어떤 걸 좀 이렇게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고? 독립심을 기르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훈아 잘 들었지? 그래. 아버님께서 이렇게 큰 뜻을 품고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는 혹시 나는 지금 엄마가 등 떠밀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데 보내달라고 막 쫄랐습니다. 혹시 있나요? 효정이는 왠지 그래. 니네들 그래. 아주 최고야. 최고. 혹시 다른 친구들? 동민이 손 든 거 아니야? 동민이 손 이렇게 한 김에 동민이 이번에 가서 뭐 좀 이렇게 배워서 돌아오고 싶어? 영어 얼마나 할지? 얼마나 할 수 있어? 진짜 훌륭한 부분인데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서현이는 어때? 서현이 이번에 가서 미국 가서 뭐 하고 싶어? 현지 친구들, 그렇지? 만나서. 그래. 맞습니다. 제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비 다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상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 뒀죠.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료집을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공간이 있네? 빈 공간이 있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거기는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숙제하는 것도 아니고요.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캠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 멀리 미국까지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떨어뜨려 보신 경험이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이번이 아마 거의 처음이실 건데 그 먼 데까지 보내려고 결심을 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 친구들하고 공유를 해주시고요. 우리 친구들도 단순히 부모가 가라고 해서
여름방학에 할 거 없으니까 핸드폰 하려고 그랬는데 망했네 이런 거 말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래도 이왕 가는 거 가서 좀 좋은 거를 좀 이렇게 배워갖고 오겠다. 동민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영어를 많이 배우고 대학 갈 때까지 영어를 배우지만 요즘은 그래도 원어민 수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교류가 많지만 실제로 자기가 영어를 얼마나 하는지를 가늠을 못해요. 왜냐면 모든 우리 아이들의 영어 성적은 숫자로만 매겨져 있죠. 학교에서 나오는 점수. 그 이상을 사실 할 수 있는데도 숫자로만 표기가 됩니다. 근데 나의 한계를 알아볼 수 있는 진짜 너무 좋은 거고 서연이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세요. 이제 가면은 버디 친구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도 하고 놀기도 하고 액티비티도 하고 또 호스트 가족도 만날 거예요. 그게 다 인맥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알아서 오면은 글로벌한 실제로 몇십 년이 지나서 그 호스트 또 찾아서 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저랑도 계속 연락을 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이번에 가서 호스트 저 6학년 때 갔던 호스트 만나고 왔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런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서 적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를 내겠습니다. 지금 아마 혹시 여기 지금 자신있게 저는 적어왔습니다. 안 계시죠? 적어 주십시오. 출발하는 날까지 우리 부모님도 왜 내가 이렇게 큰 비용을 들이면서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너를 그 먼 곳까지 우리 지훈이 아버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립심 기르고 넓은 세상 보고 다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거예요. 영어도 물론 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으실 거고 그런 것들을 적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은 여기에 목적을 적을 때 구체적인 목적을 적어주세요. 자, 어떤 얘기냐. 서연이 친구 뭐 알아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미국 친구 10명의 인스타그램 주소를 알아보겠다. 라든지 동민이 내가 영어 실력을 확인을 해보겠다. 내가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표현 10가지를 배워보겠다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목적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신 분 상황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페이지를 펴주시면 실제로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출발 도착이죠. 자, 지금 이곳에는 아이다호라는 곳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캘리포니아로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각자의 가시는 곳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또 투어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LA 투어가 있고 IB 투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다호를 IB 투어랑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이다호 LA 투어는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돌아오는 날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출발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거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제가 먼저 캘리포니아 팀부터 출발 일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월 20일 날 동일하게 토요일 날 출발을 할 거고요. 미팅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저희가 비행기는 4시 30분에 출발인데 오후 1시에 미팅을 할 거고요. 미팅 장소는 여기 나와 있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11번 게이트 앞입니다. 인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이 생겼죠. 두 개를 왔다 가려고 그러면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캘리포니아 팀은 유나이티드라는 미국 항공을 타고 가기 때문에 제1여객터미널로 오후 1시까지 와서 도착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1시 전에 제가 도착해서 있을 거고요. 미리 오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 없으신데 혹시 늦으신다. 오늘같이 조금 늦으시는 거는 아무 문제 없지만 출발 날은 늦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늦으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시간에 맞춰 와주시는데 사람의 일 중에 절대가 있을 수 없죠. 만약에 늦으시게 되면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수속을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늦는 친구는 제일 뒤에 붙여서 수속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아이다호 팀은 똑같은 20일 날 출발이고요. 자, 미팅 시간은 3시 30분입니다. 비행기가 7시 20분에 떠날 거기 때문에 3시 30분에 어디서 모이냐? 제2터미널 6번 게이트 앞에 보시면 F카운터라고 해가지고 카운터가 있을 겁니다. 그쪽에 모여주시면 되십니다. 아이다호는 델타 항공을 타고 가기 때문에 제2터미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3시 30분을 꼭 기억해 주셔서 F 카운터 6번 게이트 앞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공항 출발층에 가시면 1번부터 13번까지 번호가 있고요. 안에 A, B, C, D, E, F가 또 있으세요. 그 안에 A, B, C, D, E, F는 출국장에 들어가는 번호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트는 차도에서 길로 들어가는 게이트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 게이트 번호를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제가 안내드리는 J 카운터나 F 카운터는 수속을 하는 티켓팅을 하는 카운터명이에요. 그래서 크게 알파벳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와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헷갈리는 일이 생길 수 있냐면 F 카운터가 여기도 F가 붙어 있고 저 안에도 F가 붙어 있으세요. F1, 2, 3, 4, 5, 6, 7, 8에서 20까지 이렇게 쭉 있는 거나 저쪽에서 저 F 카운터인데 어디 계시나요? 왜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밖에서 들어가는 게이트를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기다리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예전에 저한테 왜 없냐고 소리 지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안으로 들어오신 저 안까지 들어가시지 마시고 밖에 있는 공간에서 기다려 주시면 저희를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이가우도 마찬가지로 절대 늦으시면 안 되시는데 혹시 늦으실 것 같다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공항에는 제가 다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 저희가 이렇게 안녕 친구? 친구 이름 뭐야? 이름 뭐야? 유성문이요. 갑자기 까먹었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일찍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출국에 대한 수속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 티켓팅을 할 때 인터뷰를 할 거예요. 간이 인터뷰. 한국말로. 왜 가는지, 어디 가는지, 어디서 지낼 건지, 얼마나 있을 건지, 못 타고 가는지 최종 간단하지가 않죠.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은 다 문자로 한 번 더 안내드리고 명찰 여러분들 이제 갈 때 되면 명찰 다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명찰 뒷면에 다 적어 줄 겁니다. 인조 선생님 이름, 어디 가는 학교명, 어디 지역 이름, 주소 이런 거 다 적어서 줄 거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면 돼요. 그거 얘기 못해서 출국 못하고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 때문에 저희가 좀 일찍 만나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부모님들 이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인천 데려다 주셨는데 언제까지 미팅하고 가야 되나요? 기차 시간이 있는데 저희한테 데려다만 주시고 사실 공항에서 모두 가족 사진을 하나씩 찍어 드릴 겁니다. 그거 사진 찍으시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 사무실에서 전화나 문자로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맡겨놓고 가셔도 됩니다. 기차 시간 맞추셔서 가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시에 만나면 한 2시 반 정도 기차 예약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떨궈 놓고만 가셔도 되세요. 안 오셔도 되십니다. 우리 아이들만 리무진으로 올려 보내주시면 인천공항으로만 보내주시면 픽업이 가능하고 리무진은 김포공항, 제주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으세요. 김포공항까지는 저희가 픽업을 나갑니다. 단 서울역까지는 저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까지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픽업을 해드릴 수 있고요. 돌아가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는 날도 이게 휴가 내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시면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라고 저희가 사전에 연락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해주시면 도착하고 태워서 내려 보내드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도착도 안내드리겠습니다. LA 투어는 8시가 아니죠. 8월 14일 날 도착을 하고요. IB 투어는 8월 16일 날 도착을 합니다. 근데 도착 시간이 캘리포니아랑 아이다호가 조금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는 두 팀 모두 2시 45분에 도착을 하고요. 2시 45분에 도착을 하면 짐 찾고 수속하고 나오는 데까지 여유 있게 50분이 걸리세요. 그래서 늦어도 한 3시 한 15분에서 3시 반 정도까지만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 도착장으로 오시면 우리 아이들 아무 문제 없이 만나실 거고요. 자, 아이다호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2터미널 2터미널로 LA팀은 3시 15분 도착, IB팀은 4시 30분 도착입니다. 여기서 50분씩 정도 더 하셔서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와주시면 여유 있게 만나실 거고요. 혹시 가고 있는데 늦으셔서 어떡하지? 전화 주시면 되십니다. 저희가 아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딱 데리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인계해 드릴 때까지 데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혹시 늦으시면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아시겠죠? 네. 지금 저희가 그리고 티켓팅 발권은 모두 완료되어 있습니다.
배정, 그래서 좌석 배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특히 친구들끼리 가는 친구들 많을 텐데 다 저희가 최대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뭐 간혹 저희 아이는 복도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뭐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좀 배려를 해드리겠지만 그것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막 이렇게 폐쇄공포증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에 앉아있으면 너무 가까워.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바꿔서 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가는 친구들은 저희가 최대한 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항공사가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떨어지더라도 선생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았지? 알았지 이제 효정아? 알겠지? 보러 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출발 도착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지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질문은 이따 끝나고 해주셔도 되시는데 있으시면 바로바로 제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동그라미 이름은 여러 가지 바로 6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페이지 펴주시고요. 누가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목소리가 제일 크나? 유빈아, 그 학생 6페이지의 학생 역할 부분에 제일 첫 줄에 뭐라고 그 두꺼운 글씨로 밑줄 친 부분만 읽어줘. 목소리 크고 좋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시작할 때 여쭤봤죠? 목적을 정하고 출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저기 민영이가 그 밑에 줄에 두꺼운 글씨 밑줄 친 거 읽어줄까? 그렇죠. 이게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아까 들어와서 소개해 주신 아리따운 분들, 네, 여기 직원이 아니고 우리 인솔 선생님들이십니다. 네. 같이 가신 선생님들이세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뭐 혹시 막 나 캠프 가는 거 너무 걱정돼서 잠이 안 와있나요? 막 어떻게 될 때 미래가 너무 두려워요. 이런 친구 있네. 없죠. 영어 나 한마디도 못하는데 저 어떡하죠? 저 굶어죽나?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부모님은 아마 이런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아들 가서 굶어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딸 어떡하지?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친구들은 없죠. 네. 근데 여러분 가서 생활을 직접 하다 보면은 완전 다른 세계일 겁니다. 뭐지? 나 여기 왜 와 있는 거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적응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별로 안 보고 싶던 엄마가 보고 싶어집니다. 사춘기 남자아이들 얘기도 잘 안 하던 우리 아이들 엄마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뭐 말도 할 것도 없고요. 특히 지금 진호가 제일 어린인데 이번에 가는 친구 중에 진호 엄마 안 보고 싶을 것 같아? 훌륭합니다. 예, 아주 훌륭합니다. 씩씩해야 됩니다. 저희 윤성이는 어때요? 윤성이는 엄마 안 보고 싶을 것 같아? 아빠랑? 괜찮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윤성이는 제가 보니까 걱정이 없네요. 오히려 이럴 때는 큰 애들이 큰 나이 다 찬 여학생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인솔 선생님들입니다. 우리가 캠프하는 4주 동안은 우리의 엄마고 누나고 언니고 이모고 고모고 다 여러분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들입니다. 친구는 아니에요. 친구처럼 막 없이 여기면 안 돼요. 알겠죠? 기댈 언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남학생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가면 잘 나오던 변이 안 나와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나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만삭이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끄럽잖아요. 여자 선생님인데 어떻게 선생님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다 얘기해야 돼요. 승현 진짜 얘기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다 해결책을 줄 거예요.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여학생들도 뭐 화장실을 가서 썼어요. 변기에 이렇게 휴지를 많이 넣었대요. 변기가 막혔네. 난감하죠. 난감하네 그러잖아요. 얘기해야 돼요. 다 그런 것들 아주 세세하고 작은 것들까지 그냥 놀다가 이렇게 탁 부셨는데 살짝 까졌어요. 상남자 이 정도 가시는 거예요. 이거 인솔 선생님한테 선생님 다 찍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얘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야만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캠프에서 일어나는 일 99%는 현지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을 인자를 몸에 새기며
참아내고 감내하고 그렇게 견디고 돌아온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데려갔던 친구인데 준호라고 농구를 하다가 손이 삔 거예요. 이 친구가 좀 등치가 있는 친구여서 이게 부은 건지 살찐 건지가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준호야 어디 혹시 아픈 데 없니? 근데 농구를 또 잘했어요. 뭐 이렇게 아픈지도 않은지 막 하는데 집에 와서 이제 저희가 다 돌아오고 나면 아이들 잘 다녀왔는지 전화를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준호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근데 준호가 손가락을 삐어가지고 인대가 늘어져 왔더라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청천벽력이었어요. 그렇게 뒤에 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 아프고 부모님 마음 아프고 애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 참지 말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도현이 어디니? 도현아 도현이가 마지막 뭐라고 되어있지? 학생 역할 중에 밑줄 친 부분만 역할 중에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오리엔테이션과 미국 캠프를 관통하는 딱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성공적인 캠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겁니다. 예의 발음. 예의입니다. 예의. 지금 호스트 어떤 분들 만날지 제일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호스트를 어떤 분들을 만날 건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호스트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보죠. 호스트 분들은 어떤 학생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좋은 학생이에요. 좋은 학생의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말하세요. 영어 한마디도 못해야 돼요. 실제로 지난 겨울에 2학년짜리가 갔었는데 헬로우도 못했어요. 가서 잘 지내고 오기 전에는 오기 싫다고 그랬습니다. 네. 영어 진짜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다가 다음에는 자기가 영어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5학년 때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기특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몇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맨날 웃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잘 지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었냐? 못 알아듣지만 예의가 바른 친구였어요. 항상 웃는 얼굴. 뭐라고 해도 그래도 저래 뭐 맛이 있어도 웃고 맛 없어도 웃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영어를 나 정말 가서 미국 가서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유창하게 잘합니다. 있나요 혹시? 있는 거 알아요. 제가 몇 명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영어 아예 못하는 친구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거의 비슷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 캠프를 영어를 잘하는 걸 과시하려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영어 배우러 가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 내가 솔직히 한국에서 영어 공부 내가 목적 가지고 하는 친구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요즘 같은 또 물수능 시대에 영어를 내가 왜 해야 되지? 학교에서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녀오면서 제가 가장 뿌듯한 말이 들 때가 뭐냐면 선생님 가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서 공부하려고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진짜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보내실 때 3주 진짜 짧은 시간이죠. 실제로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3주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 영어 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말 귀가 많이 뛰어오는 친구들도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하여간 예의만 바르면 정말 가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제 말을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지금 아마 걱정이 진짜 많이 되실 겁니다. 아마 출발하는 그날까지 들어와 주시고요. 이쪽에 자리가 있으셔서 이쪽은 아마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우리 저기 선생님 한번 따라주셔서 이름이랑 확인해 주시고 여권 받아주시고 진짜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7월 20일까지 저희가 약 2주 정도가 남아있죠. 아마 출발하는 그날까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옆에서 그 먼데까지 왜 보내냐 가서 이사람 호스트 만나면 어떡하냐 바꾸는 건 어떡하냐 그러면 또 환불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돼요. 지금 환불을 하면 얼마만큼 빠지고 받을 수 있는 거지 카드 결제했는데 비행기는 다행 결제는 어떡하지 막 고민이 가시는 그날까지 되고 아마 제가 예상컨대 출발 19일날 저녁에는 아마 거의 못 주무실 거예요. 아이들 과연 진짜 너무너무 걱정돼서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출국하는 날 부모님들 만나면 애들 막 신나고 간다고 이러고 신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집 내팽치고 뛰댕기고 이러고 있는데 부모님들만 다 죽을 상이에요. 그게 되는 순간이 어떤지 아세요? 애들이 이제 출국전으로 들어갈 때
엄마들이들 다 붙으셔갖고 막 잘가 이러고 있는데 뒤도 안 봐요. 뒤도 안 보더라고요. 쿨하게 세상 쿨합니다 우리 친구들. 간혹 좀 마음 좀 여린 여학생들 둘 막 눈물 좀 보이고 하는데 남자애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푹 들어가고 오일 때 우리 어머니들께 저희 아버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진짜 이 일을 하면서 제일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딱 한 번만 보내보시면 알아요. 저희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죠. 진짜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뭐 그런 산수유 광고가 있었잖아요. 그게 딱 저희 마음이에요. 딱 한 번만 다녀보시면 아세요. 저희 시스템도 알게 되실 거고 얼마나 안전한지도 알게 되실 거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오시는지를 알게 될 건데 보내기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개런티 할 수도 없고요. 네, 특히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계속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셔라,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저도 부모가 되니까 그게 조금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총각 때는 이렇게 역설을 하는데 왜 이해를 못 하시겠는데 부모가 되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보다 우리 친구들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성장이 속으로 되어 있을 수 있으세요. 아직 부모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잖아요. 등치만 클 뿐이지 완전 애기고 애기일 때는 더 애기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없으면 허전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또 혼자 나가면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아닌 친구도 있으세요. 네, 아닌 친구도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제가 볼 때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라고 얘기를 한 게 이렇게 아이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 지금 몇 명을 보니까 저와 멀어져 가 있는 아이들이 좀 있네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좀 나이를 봐가고 진짜 멀어지네. 조심 잘 갔다 오면 되고 자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좀 믿어주시고 데리고 가는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우리 인솔 선생님들을 믿어주시고 저희가 뭐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우리 아이들을 대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하나가 이렇게 됐을 때 아주 성공적인 탱크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7페이지에 보면 바른생활 체크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자료집하고 같이 택배를 보내드린 거예요. 혹시 지금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를 혹시 하고 있다 있나요? 혹시? 은지 혹시 안 하고 있어? 누구야? 이거 동훈이? 하고 있어? 와 진짜 없네. 정말 하고 있네. 자 여러분들 이게 뭐지? 바른생활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거 읽어보시면 굉장히 민망하고 낯뜨거운 내용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엄마 굿모닝 갔다 와가지고 Did you have a nice day?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밥도 안 먹고 Thank you 동민이 엄마한테 할 수 있겠어? 민망해요. 특히나 어린애들은 뭐 진호나 윤성이 요 또래는 골짝 하죠. 근데 나이 좀 먹고 우리 도현이나 저기 누구야? 은태가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엄마한테? 아니요. 그렇죠. 당당하게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훌륭해. 그렇거든요. 근데 굳이 저희가 이걸 보내드린 이유는 홈스테이를 만났을 때 이 정도만 하면 홈스테이가 여러분들 업고 다닐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제 말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게 연습이 필요해요. 안 해보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호스트 집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배가 고프네. 미국은 아침 차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일단 설명드리겠지만 배가 고파서 뚫레뚫레 내려왔어요. 부엌에 섰어요. 아무도 없어요. 뭘 해야 되는지 난감합니다. 근데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호스트 엄마가 내려오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뒷걸음질 쳐줄 거예요. 호스트 점점 굿모닝 이러면 다가오면 뒤로 가다가 냉장고에 부딪힙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냉장고 꺼내서 뭐 먹으면 돼요. 알았죠? 당황하지 말고. 자, 그럴 때 여러분들 당황 안 하고 뭐라고 그러면 돼요? 굿모닝 그러면 돼요. 저도 인솔을 했었는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호스트 아빠 엄마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대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 엉클? 엉클 좋아요. 엉클이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그래? 그냥 편한 대로 부른대. 근데 맘 데드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안 된대요. 못 부르겠대요, 그렇게는. 근데 미국은 실제로 이름을 부르게 해요. 그냥 존, 제임스 이런 거 부르라고 해요. 마타 뭐 이런 게 그렇게 부르라고 하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도 되는데 그냥 대도 마음대로 돼요. 그래서 또 어떤 친구들은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플리즈 이래요.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가서 처음 만났을 때 How can I call you?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간단하게. How can I call you? What can I call you? 그럼 가르쳐 줄 거예요. 그거대로 만났을 때 뒷걸음질 치지 말고 굿모닝이라고 하면 돼요. 그거를 연습시키려고 저희가 이걸 준비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는 아직 2주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2주 동안 뭐 냉장고에 붙여놓고 체크해가면서 오늘 됐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우러날 때 한 번씩만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부모님들도 동참해서 그걸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준비물 제가 쭉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물 관련해서는 포인트 되는 것들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방은 23kg짜리 가방 2개까지 가능하십니다. 23kg만 맞으면 사이즈는 이민 가방이든 조그만 가방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23kg를 지켜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2개까지 가능하신데 실제로 2개를 가져가시는 거는 조금 지양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큰 애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윤선이 같이 이렇게 좀 작은 아이거나 저 어린 아이들은 2개를 혼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인솔 선생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인솔 선생님이 한 전갈같이 이렇게 다리가 많고 팔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 거 끌기도 힘들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하나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름에는 짐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겨울은 조금 다르세요. 겨울은 날이 추운 데도 있기 때문에 옷이 두꺼워지다 보면 가방이 2개까지 될 수도 있지만 여름은 옷이 뭐 그냥 우리 한국 옷 지금 입는 것들 준비를 해주시면 되셔서 가볍게 준비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여학생들 어떤 한 친구 제가 데려왔던 친구는 가방 하나를 신발로만 채웠더라고요. 그런 친구도 있으세요. 그거는 조금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리고요. 짐은 그래서 23kg 가방 2개까지만 가능하지만 하나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책가방 준비해 주시고 자 여기 나와 있는 8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비닐로 된 자크 달린 가방이 있습니다. 요거는 꼭 2개 정도 넣어주시면 좋은데 이유인즉슨 아이들이 가면은 쇼핑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자기들이 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선물도 사야 되고 그래서 짐이 다 캐리어에 안 들어갈 수가 있으세요.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여기 담아가지고 자크 잠가서 들고 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자 필기도구는 공책 2권 정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연필이랑 기본적인 필기구 세트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필통은 들고 타는 가방에 말고 캐리어 안에다 넣어주세요. 내가 비행기 안에서 일기를 써야겠다. 그러면 그 볼펜 한 자루만 가방에 들고 타는 겁니다. 필통은 검색 보안대에서 걸려요. 그래서 아마 다 열어봐요. 그럼 시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필통을 준비는 해주셔도 되는데 안에 들고 타는 가방에 넣어주시고요. 자료지 준비해주시고 전자사전은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보내주셔도 되는데 실제로 전자사전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활하다가 갑자기 모르는 단어가 생각나면 어떡하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버디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행복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전자사전 잠깐 기다려봐봐. 해피. I am happy.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 느낄 건데 차라리 옆에 계신 인솔 선생님한테 쪼르르 달려서 선생님 이 말 하고 싶은데 그 생각이 안 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자사전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고요. 와이파이가 되는 전자사전 요즘 쓰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사실. 요즘 왜냐면 핸드폰으로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근데 와이파이가 되는 전자사전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다. 그럼 저희가 걷어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를 보내주셔도 되는데 보조 배터리 우리 통상 쓰는 들고 타는 가방에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기 건전지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들고 타는 가방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건전지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캐리어에 넣지 않게 꼭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옷은 두 지역 모두 캘리포니아나 아이다호나 여름의 날씨가 환상적입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장난 아닐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좋은 곳에 보내주셔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면 뜨거워요. 어떨 때는 40도까지 올라간다. 미안해. 아니네.
뒤에 말 들어야 돼요.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요. 뜨거운데 덥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습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엄청 습하잖아요. 오늘도 뭐 어제도 그렇고 폭염주의보라는데 막 조금만 움직여도 땀 나는데 거기는 그늘에만 싹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그늘에 나오면 뜨거워요.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건물 안에는 에어컨이 정말 빵빵히 나옵니다. 차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 막 가디건 입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람막이 같은 것도 꼭 보내주셔야 되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름 날씨라 여름 옷으로 7벌 정도, 일주일 정도로 빨래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유인즉슨 저희가 투어 때는 빨래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비 투어는 좀 더 긴데 호텔에서 세탁기가 있기는 한데 거기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안전상의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빨래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속옷도 마찬가지고요. 양말도 마찬가지고요. 치마 길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으세요. 편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신발은 여러분도 운동화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발가락이 트여 있는 크록스나 샌들이나 뭐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안 되는 거, 발가락만 끼우는 쪼리 같은 것, 그런 것들은 밖에서는 신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그거 신고 어떤 친구가 막 신나게 에스컬레이터로 오다가 다쳤었어요.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다행히. 그래서 집에서는 실내화를 신어도 되는데 밖에서 활동하는 신발로 슬리퍼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잠옷 입은 친구들은 잠옷 챙겨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10페이지에 보시면 로션이나 챕스틱 챙겨주시면 되시고 선크림은 반드시 챙겨주십시오. 굉장히 자외선이 세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거 바르기 싫다고 그러는 한국 남자친구들은 귀국하면 부모님이 못 알아봅니다. 흑인이 돼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엄마하고 왔는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 꼭 챙겨주시고요. 챕스틱도 꼭 챙겨주시면 좋고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입이 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션, 아토피 이런 거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바르는 로션이 있다. 그러면 챙겨주시되 캐리어에다가 꼭 넣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잘 잠궈서 넣어주시더라도 터질 수가 있으세요. 기압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퍼백 있죠? 지퍼백에다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수영복, 물안경을 챙겨주십시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수영복은 그냥 사각이랑 래시가드 준비해 주시면 된다. 삼각 이런 거 절대 걱정 없어요. 티셔츠 입고 해도 돼요. 근데 래시가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 중간에도 워터파크 가고 하는 날들이 있고요. 호텔에 가서도 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물안경, 수모는 준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수경에 도수 들어간 친구가 있다 가져오시면 돼요. 근데 굳이 꼭 필요하진 않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세면도구는 칫솔만 사실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치약도 있고요. 비누도 있고요. 샴푸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내가 머릿결을 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돼서 특별한 샴푸를 써야 된다. 아까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미국이 뭐가 있냐면 물 질이 조금 한국하고 다르세요. 그래서 머리를 열심히 분명히 감았는데 뭔가 뻑뻑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찰랑찰랑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를 좀 두시고 혹시 나는 좀 그런 거 싫어서 이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러면은 따로 준비를 해주시되 캐리어에다가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자, 명심해 주시고요. 수건도 2장 정도는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분입니다. 예비. 수건 다 있어요. 현재 제가 수건 얘기하면서 홈스테이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설명을 바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홈스테이 가서 수건을 호스트 부모님들이 자 이거 니네가 쓰는 수건이야 하고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친구들이 한 달 내내 그 수건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게 젖잖아요. 계속 샤워를 하면 할수록 막 빨고 짜고 말리고 결국에 안 돼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오빠 수건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수건도 없는 집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열어보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쓰고 다음 거 또 새로운 거 받아서 쓰고 내놓고 새 거 쓰고 하면 되는데 몰랐던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 친구가 그거를.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거 같죠? 아니 무슨 그런 바보가 있어. 수건이 있으면 그냥 꺼냈으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되면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당황하지 말고 수건 뭐 타워 플리즈 이러면 돼요. 그것도 얘기를 못 하겠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수건이 없어요. 수건이 없어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 제가 보니까 안경을 낀 친구들이 종종 있네요. 그죠? 안경을 낀 친구들은 안경을 꼭 한 벌에 여분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파손이 되게 되면 현지에서 만들 수가 없으세요. 만들 수 있는데 시간이 정말 어려워요. 비용도 엄청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꼭 여분의 안경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게임기나 비행기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를 위한 뭐 책이나 이런 거는 보내주셔도 되시는데 도착하는 그 순간 저희가 수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의약품. 저희가 상비약을 가져갔는데 저희가 한 학교당 지금 많은 데는 10명, 적은 데는 9명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10명, 9명분의 약을 다 준비를 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감기 걸리는 일들이 크게는 없지만 에어컨 때문에 종종 걸리기도 하니까 감기약, 지사제, 데일밴드, 후시딘, 버물리 정도는 꼭 준비를 해서 넣어주시고요. 두통약도 특히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생리통약 같은 거라도 넣어주시고 상자를 다 넣으시면 그게 막 엄청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복용 방법을 적어서 그 지퍼락 같은 데다 넣어서 보내주시되 우리 친구들한테 그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이런 약을 내가 너한테 보내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먹으면 된다 라든지 그거를 저희한테라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상태로 가면 자기가 무슨 약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막 애들끼리 약 거래해요. 막 이거 너 혹시 이거 필요하지? 약에 민감한 시대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막 튕기기 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 자, 손목시계는 필요하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요. 자, 아침에 내가 알람 시계가 없으면 못 일어난다 혹시 있나요? 뭐 얼마 없네. 우리 친구들 꼭 알람 시계 준비해주면 돼, 알았지? 오케이. 그렇게 해주면 되고. 저기 은지랑 효정이 앞에는 누구 이름이 친구? 너 이름 뭐야? 네가 다행이구나. 그래, 다행이다. 오케이. 자, 알람은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깨워주시기는 하실 건데 본인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은 제일 좋아요. 그리고 특히 뭐 여학생들은 제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학생들은 아침에 알아서 잘 일어나서 머리부터 말고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는데 남학생들은 특히 오히려 반대쪽에 남학생은 머리도 안 감고 막 이런 상태로 그냥 오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잘 일어나야 되고요. 우산도 접이식 우산으로 하나를 꼭 챙겨 주시고요. 자, 선물. 아마 여러분들이 자료집을 읽으시면서 가장 의심이 들었던 것 하나가 아마 선물이셨을 겁니다. 선물을 도대체 뭘 준비를 해야 되지? 자, 그래서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크게 호스트 가족 거 하나, 학교 선생님 거 하나, 친구들, 버디 친구들 거 6에서 8개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호스트 가족 선물은 그럼 호스트 가족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내가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구성애가 남자애가 있는데 여자 걸 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들이 되실 건데 다 그 걱정은 저 멀리 보내시고요. 대표될 수 있는 것 하나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 대표될 수 있는 거는 뭐냐? 한국을 그냥 좀 나타낼 수 있는 것들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친절한 네이버에 가셔서 홈택이 선물이라고 치시면 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시고 금액은 3만 원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만 원 이하 중에 근데 보신 분들 아마 계실 텐데 별로 살 게 없죠. 네. 그래서요.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어떤 걸 많이 했냐면 하회탈 세트 같은 거 벽에 붙이는 거. 어떤 호스트 집에 가면은 도배가 돼 있어요. 하회탈 세트라고 도배가 돼 있어요. 누가 준 거.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가 좀 넘어간 게 젓가락 세트, 수저. 그거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저는 전혀 그 수저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넘어간 게 음식류였어요. 홍삼 뭐 이런 거. 애들 진짜 아무리 설명드려도 못 알아들으죠. 이게 뭐냐? 병명이 뭔가 말린 것 같은데. 왜냐면 다른 게 아니고 외국 분들은 알레르기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과도기를 거쳐서 넘어갔던 게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게 믹스 커피였어요. 믹스 커피가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프렌치 카페 제가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프렌치 카페 그거가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어떤 학교 들렸더니 너무 프랑스에서 온 진짜 커피 갖다 놓으면서 이름이 진짜 프렌치 카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 최근에 마약 때문에
작년 6월 때부터 그 가루류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패키지 요만한 거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믹스커피도 조금 요즘은 제가 지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간 게 최근에는 뭐 한복 모양의 비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선물로 드리기는 좋은데 실용적이지는 않으세요. 실제로 그분들은 비누를 쓰는 문화는 아니에요. 이렇게 다 펌프질해서 바디로 그걸로 하는 분들이셔서 그냥 장식용으로는 괜찮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한복 모양으로 된 비누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시면은 루비 컵받침. 그 외국은 컵 코스터라고 그러는데 컵받침을 쓰는 문화세요. 왜냐면 그 나무로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컵을 그냥 나무 표면에다 잘 안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컵받침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찾아보시면 의외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거 10,000원인가 15,000원도 안 돼요. 이거 사드려가지고 좋아하실까? 이런 고민이 되시는데 가격은 여러분 1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정말 1도 신경을 안 쓰셔도 되시고요. 자, 호스트 선물을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선생님 선물은 똑같은 걸 사시면 됩니다. 고민이 반으로 줄죠. 선생님들하고 호스트가 좀 하고 만나서 너도 이거 나도 이거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 사주시면 고민이 반으로 줄어요. 뭐 남자가 여자가 분홍이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거 너무 남자 것 같은 색깔 아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분홍 사드려도 좋아하시고 녹색을 사드려도 좋아하시고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혹시 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이 준 선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뭐든 아무 신경도 쓰지 않으세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고민을 더 가치 높게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진짜 이거 하나 드려서 진짜 선물인데 드려도 좋아하실 거예요, 진짜. 네, 그러실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친구들 거는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이쮸, 새콤달콤 그런 거 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색깔 여러 개 나오는 펜 이런 것도 근데 정말 많이 해서 저희가 오래가는 학교들은 종류별로 다 있어요. 종류별로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거예요. 버디 친구들이 몇 년도에 받은 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받으면 좋고 어떤 친구 뭐 이렇게 찹스틱 뭐 한 2,000원짜리 사가고 그런 친구들 좀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찹스틱 이렇게 딱 립글로즈 뭐 이렇게 사서 돌린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아주 가볍게 친구들 선물은 2,000원이 넘지 않으시면 돼요. 그것도 그나마 여름은 이제 버디 친구가 숫자가 적으니까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면 그것도 부담스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께서 꼭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의 선물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카드를 하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뭐 서점 가시면 이쁜 문양의 카드가 있을 거예요. 한국적인 거 되게 많거든요. 그거 하나 사셔가지고 어려운 말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to host family, thank you for having my son from daughter from 누구좀 안. 그렇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거를 더 감사하고 더 의미 있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놓고 장식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기소개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고 사진, 가족 사진은 그냥 있으시면은 페이퍼로 된 거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요즘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실 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 소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준비 부탁드리는 건데 없으시면 따로 준비를 안 해주셔도 되시고요. 자, 전통놀이 같은 거는 윷놀이나 공기 여러분들 이런 거 가서 가져가면 진짜 좋아요. 가서 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 가져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설명할 수 있게 영어로 준비해 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가져가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진짜. 준비해서 가면 돼요. 어떤 집은 너무 이 호스트를 오래 하셔가지고 애들이 막 공기를 막 배에만 잡고 돌리고 뒤로 맞고 막 이래요. 진짜 그런 애들이 있는 집도 있어요. 그 지금 다 커가지고 둘은 대학 가고 한 명은 벌써 취업했고 이런 집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기는 공기든 윷놀이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준비물까지 11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준비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에 보시면 용돈 있죠? 용돈은 제가 정확하게 정해드릴게요. 기본 주당 100달러씩 해서 400달러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게 너무 많다. 조금 적게 350 정도까지 보내주셔도 되시는데
못해도 350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돈을 직접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액티비티 갔을 때 간식 사 먹거나 부모님들 선물 사거나 친구들 선물 사거나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거나 그게 다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반대로 더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데려갔던 친구 중에 900불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100만 원 넘게 가져갔는데 너무 많이 보내주시는 것도 좀 지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이유인즉슨 그렇게까지 많이 안 가져가는 친구들이 더 많으세요. 상대적인 위화감도 조금 있고 불안한 상황도 발생되고 이런 것들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보내주시는 것도 좀 지양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혹시 만약에 거기서 쓰다가 부족하다 저희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이소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연락드려가지고 저희가 돈을 받고 저희 현지에서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알겠죠? 자, 그리고 준비를 해주실 때는 10달러짜리로 해서만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보다 인솔자들이 관리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환전을 하러 가시면 저기구나 제어구나 이제 편하게 옆에 앉아주시면 되시고요. 빈대에 앉아주시면 되시고요. 자, 10달러짜리를 환전을 하러 가시면 은행마다 10달러짜리가 다 없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그럼 20 좀 넣고 5달러 좀 넣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네, 400달러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그건 가급적이면 10달러로 전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시면은 그렇게 좀 분리를 해주시면은 좋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봉투에다가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기재를 해주시고 학생의 이름을 적으신 다음에 들고 타는 가방 제일 깊숙한 곳에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저희가 공항에서 돈을 걷지 않을 거고요. 현지 도착해서 그 다음날 학교 가서 걷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넣어주셨다고 우리 학생도 알고 있어야 되고 부모님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걷을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용돈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액티비티가 있을 때마다 인솔 선생님이 분출을 해주실 거세요. 우리 친구들이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솔 선생님들이 분출을 해줄 거세요.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서 쓰면 되고 잔돈과 영수증은 직접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쓰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투어 가기 전까지 150불 정도를 꼭 남길 겁니다. 투어 가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용돈을 쓰게 되고요. 저희가 너무 비싼 거라든지 좀 게임기라든지 좀 과하게 금액이 들어가는 거를 살 때는 일단 한번 제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확인을 드릴 거예요. 어떤 애가 있었냐면 게임이 좀 한 시대 지난 게임 콘솔을 좀 싸게 팔아서 이걸 너무 사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어 했는데 저희가 먼저 부모님께 확인을 했고 부모님이 그걸 사도 된다라고 오케이를 주셔서 저희가 다시 가서 샀습니다. 거기서 왜 못 사게 하냐고 들어놓고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저희가 다 확인을 받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해주면 되고요. 자, 용돈 관련해서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험을 다 들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현지에서 생활하시면서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절대 참으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다 얘기해 주면 됩니다. 저희 치과랑 안과는 커버가 안 되는데 치과랑 안과도 아프면 일단 병원 갈 겁니다. 돈이나 내면 되니까. 안 아픈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알겠죠? 절대 참으면 안 된다는 거 다 얘기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전화는 저희가 홈스테이 배정이 완료가 되면 연락처를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 시간으로 10시에서 12시니까 딱 요즘 지금 정도입니다. 11시. 그때가 미국이 지금 7시 정도입니다. 사실 11시에서 12시가 통화하기는 제일 편하실 거예요. 네. 8시가 넘어가서도 하셔도 되시기는 하시는데 9시 전에는 무조건 해주세요. 9시가 넘어가서 전화를 하시는 거는 조금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시가 넘어간다 그러면 다음날 전화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시간에 나와 있는 대로 맞춰서 전화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요즘은 호스트 부모님들이 다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화하면은 번호가 이상한 긴 번호가 뜹니다. 그러면 아주 간혹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팸인 줄 알고. 미국은 정말 스팸의 천국입니다.
가서 전화를 유심을 개통하면 바로 스팸 전화입니다. 네, 실제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안 받는 경우가 종종 계시는데 한국에서 전화 올 거를 다 알고 계셔서 전화가 오면 다 받아주실 거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시죠. 영어 잘 못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런 고민 드실 건데 실제로 전화가 와서 숨만 쉬셔도 아마 바꿔주실 겁니다. 이러고만 있으셔도 한국에 전화 오면 바꿔주실 겁니다.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누구즈 마음 또는 데드 프롬 코리아 아니면 그냥 코리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바꿔주실 거예요. 오케이. 간혹 어떤 경우도 있어요. 그냥 한국말 하셨는데 바꿔주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보세요? 하는데 바꿔주셨다고. 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편하게 전화해 주시면 되시고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만 안 됐을 때는 한 번 더 해보시고 보통 안 받는 경우는 그런 경우세요. 뭐 밥을 하고 계신다거나 외출을 하고 계신다거나 여러분들 저희만큼 막 핸드폰을 이렇게 막 끼고 살고 안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냥 집에 오면은 저기 카운터에 올려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러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해보시고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확인을 드릴 거고요.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다음날 어떤 시간에 전화하시면 연결이 되실 수 있을 건지를 제가 정해드릴 거예요. 현재 얘기를 해서 다음날 요맘때쯤 전화하시면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를 해주시면 되신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너무 자주 하지 말아주세요. 권장드리는 횟수는 주 1회입니다. 너무 작죠? 특히나 멀리 떨어지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일주일 내내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리고요. 통화 시간도 짧게 해주시면 짧게 해주실수록 좋습니다. 네, 그분들도 이제 우리 다른 것보다 우리 친구들이 그분들하고 이제 생활을 하고 적응을 하고 이렇게 삶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화를 잡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세요. 전화 끊으면 바로 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주 2, 3, 1, 2회 정도가 제일 적당하시고요. 3번은 넘지 않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할 텐데 핸드폰은 기본적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셔도 되시는데 현지에 도착해서 저희가 바로 받을 겁니다. 이유인 즉슨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핸드폰 생활하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인터넷 다 가능하고요. SNS 다 가능하고요. 웹툰도 다 볼 수 있고요. 오빠들 소식도 다 접할 수 있고요. 유튜브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특히 첫날. 여러분들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첫날 도착하면 9시, 7시, 8시 되면 잠들 거예요. 그리고 언제 깨는 줄 알아요? 1시 되면 깨요. 1시 되면 깨서는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돼요. 네. 그러다가 언제쯤 잠오는 줄 알아요? 학교 가기 전에. 7시쯤 되면 졸려요. 근데 그때 핸드폰이 있다? 절대 졸려 못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하고만 카톡이든 뭐든 소통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간에 갑자기 깨떡하고 와서 봤더니 엄마 나 배고파. 부모님이 그것만 보시면 아마 가진 상상이 다 되실 겁니다. 이거 굶고 있나? 그러고 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또 깨떡하고 떠서 봤더니 아침에 늦잠을 자서 밥을 못 먹었어. 그게 바로 아는 거예요. 딜레이가 생겨가지고 인터넷 연결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 줄만 보면 가진 상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자는 읽는 사람이 보낸 사람의 감정을 해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걷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나는 핸드폰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은지 요정이, 개호, 또 뒤에 누구야? 은택이, 괜찮아, 서연이도. 여러분들, 제가 실제 데려가도 은지라고 있는데, 오리엔테이션 와서 저한테 그래서 선생님 저 이제 핸드폰 좀 주고요. 아직까지 잘 살아있습니다. 네.
똑같이 생활했는데 아직까지 잘 살아있고 올해 고3 됐습니다. 이제 내년 대학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사진 촬영. 저는 이런 사진을 좀 찍고 싶습니다. 저런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사진은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다 찍어주실 거예요. 호스트 집에서 호스트 부모님들이 찍어주실 거예요. 투어 때는 여러분 핸드폰 돌려줄 거예요. 마음껏 찍으면 돼요. 그리고 물론 밤엔 다시 낼 거지만 사진? 뭐 사전 찾아야 됩니다. 그런 거 다 해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3주 동안만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조금 벗어나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 신기해요. 핸드폰 없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말 많아지고 막 할 게 많아요. 근데 딱 공항 이제 저희가 딱 투어 저기 캠프 생각 마치고 투어 가기 전에 얘들아 자기 핸드폰 돌려줄게. 애들이 말이 싹 사라집니다. 지들끼리 카톡방 만들어서 카톡으로 얘기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와이파이만 차단해요. 와이파이. 진짜 그렇게 돼요. 아무튼 좋은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현지에서 인터넷 사용도 안 됩니다. 컴퓨터 있고 패드도 있고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한국어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네. 한글을 막 컴퓨터에 깔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한번 망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이유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친해지기 위해서 BTS 영상을 같이 본다든지 불닭볶음면 먹으면서 하는 괴로워하는 거 본다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으세요. 얼마든지 해도 돼요. 하지만 조절을 해가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게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부모님께 한국어로 뭐 메일 한 통 쓸래?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영상 통화 시켜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네. 그거는 부모님이 그렇게 먼저 제안을 했을 때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제가 먼저 가서 선생님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호스트한테 좀 해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볼트는 110볼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 두 개세요. 그래서 돼지코를 꼭 준비해 가셔야 되는데 요거 요즘 이마트나 저기 다이소 가면 팝니다. 이마트나 다이소 가면 파기 때문에 미리 사서 가시면 되고요. 공항 가서 혹시 멀티 변환기 사시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용돈, 전화, 뭐 스마트폰 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지금 답변 드릴게요.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쭉 자기소개서 관련 나오는데 17페이지 여러분들 17페이지 한번 써봐요. 이렇게 광활한 공간이 있죠. 이거는 뭘까요? 자기소개서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메뉴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저분이 해주실 겁니다. 나는 피자를 좋아합니다. 스파게티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새우곰탕을 좋아한다. 이거 안 나오겠죠?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불고기는 간혹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김치찌개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하겠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적어주면 돼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영어는 부담을 가지면 부담을 가질수록 안 돼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영어는 진짜 머리 안 좋은 사람들이 만든 말이라 패턴이 없어요.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그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왜라는 생각을 지우면 돼요.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뭘 적느냐. 나는 누구고 내 이름은 뭐고 나는 몇 살이고 나는 어디 살고 무슨 학교 다니고 나는 아빠 엄마 계시고 나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동생을 제일 싫어하고 이런 거 적어주면 돼요. 네. 너무 귀찮게 하고 이런 거 적어주면 돼요. 그렇게 적어줘서 적기까지만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적어간 친구들은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가서 호스트 부모님하고 같이 얘기했다라는 친구는 제가 많이 겪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한 캠프 가면은 한 명 정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다른 게 아니에요. 호스트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첫날이야. 난 뭐 반가워서 네가 한국에서 누구냐. 예스. 끝이에요. 더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어른도 마찬가지.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나이스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저는 뭐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럴 때 나는 이걸 준비했지. 딱 꺼내서 이거 딱 보여주고 read please. 뭐 다른 말이 필요한가요? read please. 읽어주세요. 끝이에요. 그럼 읽고서 뭐 질문할 거예요. 알아듣는 것처럼 보기 하면 돼요. 그리고서 뭐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기소개서는 꼭꼭 작성을 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19페이지에 홈스테이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점점 줄고 있어서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홈스테이는 저희가 한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에 도착을 한 다음에
배정이 완료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이유인 즉슨 저희가 이렇게 오시라고 한 이유가 사실 홈스테이가 가장 큰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배정을 하고 있고 현지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집이 좋다고 해서 배정을 해놨는데 잘 맞을 것 같다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친구가 아닌 거예요. 내지는 날아가면서 봤더니 뭐 같이 들어가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둘이가 안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현지에 도착해서 바로 바꿔서 배정을 할 겁니다. 그만큼 저희가 현지 가정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배정이 완전히 완료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지금 아마 호스트 관련해서 너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진짜 이상한 집에 가면 어떡하지? 여학생인데 오빠 나이 많은 오빠 있으면 어떡하지? 어떤 분들은 제가 저한테도 어떤 분들 말씀드렸을 건데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네. 그렇지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일들은 홈스테이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분들은 돈을 벌려고 이걸 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뭐 교회에다가 기부금 형식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있지만 이분들 정말 그냥 순수하게 우리 아이들하고 문화교류하고 정 나누고 이런 거를 원해서 그리고 당신 자녀들에게도 큰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거죠. 그분들 갈 때마다 저한테 하는 말씀이 그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진짜 대단하다. 이 어린애를 특히 막 저 진호나 요새는 이 어린애를 어떻게 날 믿고 여기까지 보내는가. 와 진짜 막 그거 생각하면 막 소름 돋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고 새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홈스테이라는 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정말 그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의 바른 거 하나만 기다리면서 손 벌리고 계세요.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아바피 여쭤보지는 못하지만 본인들 여쭤보면 대부분 이런 거 얘기하세요. 어떤 호스트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 음식 잘해주는 집, 네. 잘 놀아주는 집, 막 여기저기 잘 데려다 주는 집, 네. 그리고 친구들 물어보면 또래 있는 집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또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네. 좋은 거 딱 사귀나요? 네, 걔네도 똑같이 니네들하고 똑같이 불만 많고 세상이 갑갑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 게 왜 이렇게 많고 똑같거든요. 네. 그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마음을 열고 접근을 하면 질문 좀 해봐요. 질문? 아니요? 마음을 열고 접근을 하면 어디를 들어가든 좋은 홈스테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홈스테이 여러분들 미국 가정 혹시 뭐 사진으로라든지 이렇게 본 적이 있는 사람 있나요? 특히 화장실 봐본 사람 아무도 없나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 진짜 놀랄 거예요. 왜 놀라는 줄 알아요? 화장실에 카페트가 깔려 있어요. 요즘은 좀 많이 이렇게 저기가 변화가 돼서 간혹 카페트 안 깔린 집도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다 깔려 있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냐? 욕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샤워를 어떻게 해? 궁금하죠? 욕조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야. 그럼 욕조 안에서 물 틀고 하면 여기 다 카페트 다 젖을 텐데? 그래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샤워 커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샤워할 때는 슝 끌어다가 닫기만 하면 돼요. 근데 샤워 커튼은 잘 안 닫아봤지. 한 번도 잘 안 닫아본 게 한 번도 안 닫아봤잖아요. 그냥 너 닫아봤어? 잘했어. 닫으면 열릴 수가 있어요. 셀 수가 있어요. 막 나는 물 틀어놓고 세월하면서 오늘의 피로가 풀리는구나 이러고 있으면 물이 흘러서 넘쳐서 젖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닦아야 돼?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 와 훌륭해. 닦으면 됩니다. 방에서 드라이기에다 바꿔서 방치 안 돼요. 닦으면 돼요. 근데 저 승현아 너 방치할 것 같다고 딱 고민이 되잖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실제로 그래가지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1시간을 못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 밖에서 호스트는 Are you okay, Jack? Are you okay? 막
그 사이 말랐겠어요. 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닦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미 이 일이 저질러져 있어. 사과요? 정답입니다. 호스만한테 가요. 근데 지금 그때 가는 도중에 하면 머릿속에 제가 샤워를 하다가 너무 흠취한 나머지 여기 다 폈는데 정말 죄송한데 이걸 영어로 어떡하지 이 생각이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호스한테 가요. 호스트맘 와 이거 데리고 와요. 굳이 빨리 이거 데리고 와. 보여줘. 쏘리 그런데. 리얼리 쏘리. 좀 표정 슬프게 해서 웃으면서 쏘리하면 듣는 소리도 기분 나쁘니까 쏘리하면 it's okay 그럴 거야 생각 진짜 내 말 믿어. 아무것도 안 해. 뭘 저주면 똑같아요. 아까 제가 변기도 말씀드렸죠. 막히면 세상에 망했어 어떻게 부끄러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얘기하면 돼. 쏘리 it's okay 하고 뚫어주실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알겠지? 화장실 사용할 땐 그러면 되고. 자, 샤워 여러분 혹시 나는 20분 이상 샤워한다. 그냥 훌륭하다. 15분. 뭐야, 샤워. 여자들도 15분밖에 안 해? 그럼 너네는 몇 분씩 하니? 물 틀고 끄고 나오니? 그거 아니지. 15분 정도만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아이다호는 괜찮은데 캘리포니아는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가뭄이 좀 있는 곳이라서 물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샤워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식사는 아침, 여러분들 부모님도 분명 아침 거의 차려주실 거예요. 그죠? 아침 차려주시지 않습니다. 알아서 먹는 거예요. 그럼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미국에 가면은 이렇게 방이 있을 거야. 문 열고 들어가면은 먹을 거 잔뜩 있는 방이 있을 거야. 거기에 보면 시리얼이 별의별 종류가 다 있어요. 꺼내서 먹으면 돼요. 알아서. 하나씩 매일매일 찾아서 다른 맛을 먹어보면 돼요. 그 중에 피해야 되는 거는 오트밀. 오트밀만 피하시면 돼요. 오트밀은 제가 한 8년을 먹어봤는데도 적응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트밀만 피하시고 나머지는 다 먹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점심은 샌드위치를 싸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니면 전날 먹었던 거를 싸가는 경우도 있어요. 문화입니다. 절대 남긴 음식을 재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한 번 음식을 할 때 정말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얼려서 여러 번에 드세요. 근데 부모님이 보실 때는 뭐다? 냉동 음식을 먹이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남긴 음식을 먹이는 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와 선생님 이거 어제 먹다 남은 피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자, 샌드위치. 여러분들 샌드위치를 자주 먹을 일이 없죠? 안에 뭘 넣어야 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가면 아마 물어볼 거예요. 샌드위치 안에 뭐 넣어줄까? What would you like to have in your sandwich? 물어볼 거예요. 못 알아듣겠죠? 그럼 이러고 있으면 잼이 들어갈 겁니다. 잼이 들어가서 딸기잼 보통 많이 들어가요. 먹었어요. 딸기잼이었고. 집에 돌아오면 호스트만 물어보고 How was your sandwich? 이러면 얘 딸기잼 좋아하는구나. 일주일 내내 딸기잼만 먹어. 싫어하는 게 있거나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하면 돼. 절대 그게 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얘기하면 돼. 얘기해가지고 another 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치즈랑 햄 넣어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치즈가 우리가 생각하는 치즈가 아니에요. 엄청 짜요 진짜. 입에 넣으면 바닷물 한 모금 마신 것 같은 잼이에요. 치즈예요. 그럼 너무 짜요. 빼달라고 하면 돼요. No cheese, please라고 좀 붙이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거를 다 넣어서 먹어보고 어떤 집은 네가 직접 만들어가라고 하는 집도 있어요. 그게 절대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런 게 아니냐. 그게 다 문화예요. 걔네들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도시락 싸고 간식도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에 가면 감자칩이니 초코바니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넣어가지고 들고 가면 돼요. 물 싸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게 돼요. 스파게티, 치킨, 스테이크, 햄버거, 가끔 멕시칸 음식을 먹는 데들도 굉장히 많아요. 브리또라든지 그런 것들, 비프 스튜, 이런 것들. 밥을 먹는 집들도 간혹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입에 안 맞을 거예요. 나는 서양 음식 잘 먹는다 그렇게 생각해도 느끼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짭니다. 제가 페퍼로니 피자를 한번 먹었는데 진짜 이거는 너무 짜고 무슨 콜라를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넉넉히 먹으면 여러분들은 남부럽지 않은 얼굴 계속 돌아올 거예요. 네. 근데 살쪄서 돌아오는 건 괜찮아요. 한 번 먹으면 빠져요. 근데 반대로 특히 여학생들 안 맞으니까 안 먹어요. 그럼 반 줄어서 와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학생들 입에 안 맞더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먹어보도록 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음식이라 봐야 그냥 밥이랑 김치랑 컵라면이랑 뭐 반찬류지만 준비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서 좀 달래면 되고, 투어 가서는 또 한국 음식 먹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에 맞지 않더라도. 그리고 음식을 호스트 부모님이 해주신 거를 그냥 막 갖다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친구들 밥 먹고 나서 자기 먹은 그릇 싱크대에 갖다 놓는 사람. 어우, 훌륭한 아이들이 많네요, 여기. 좀 해라 좀. 알았지? 그거 가서 미국 가서 하잖아? 진짜 너 업고 다니실 거야. 거기서 더 뭐가 있는 줄 알아? 아, 승현 미안해. 농담. 갖다 놨는데 물 틀어가지고 헹구기까지 하네? 이거 어디서 이런 얘네들 데리고 내가 뭘 해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서가지고 설거지를 하면서 이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거지는 어차피 디시워셔가 해요. 미국은 식기 저 세척기가 다 해줘요. 근데 그 린스까지만 해놓으면 업고 다니시려고. 와, 진짜 우리 집에 진짜 최고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고 일어나면 자기 잔 자리는 이불 만들기 이렇게 펴고 다른 거 아니에요. 군대처럼 각 잡고 막 목포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펼쳐만 놔요. 펼쳐만. 누가 내 방에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가지 않아야 돼. 되게 정리만 해놓으면 돼. 그 정도만 해놓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자, 음식과 함께. 자, 그래서 22페이지에 보시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홈스테이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부모님들 비교하지 않잖아요. 뭐 어린 친구들, 저희 아들이 유치원인데 유치원 애들도 어디 아파트 사는 걸 비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러지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뭐 어떤 집은 방이 7, 8개일 수도 있고요. 특히 아이라고 같은 데는 거기는 좀 이렇게 광활한 곳이라 방이 막 15개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집은 그냥 단층짜리 집도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막 다음날 학교 와가지고 제가 어저께 7번째 방에서 잤는데 좀 춥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나 때 지금 수영장이 있는 집도 있고 수영장 없는 집도 있을 수 있어요. 수영장 있다. 수영 너무 부럽겠다.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야, 니네 수영장도 없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호스트 집에서 혹시 돈을 뭐 식사를 하거나 할 때 내야 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원래는. 근데 교육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세요, 그냥. 그리고 저희가 다 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고 이런 것도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고맙다고라고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뭐 사주셨거나 있었을 때 땡큐라고만 얘기만 하면 되고요. 물건을 만지거나 이럴 때도 물어보시면 돼요. 상식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야지. 여러분 홈스테이는 호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룸서비스 받으려고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일을 할 수도 있고요. 같이 나가서 이런 거 도와줄래? 우리 아이들 하는 거니까 같이 해줄래? 할 수 있어요. 나 여기 손님으로 온 건데 왜 그런 거 시키시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스테이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뭐 궁금하신 건 또 별도로 물어봐 주시면 되시고요. 자, 우리가 가는 캠프는 ESL 캠프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텀으로는 ESL 캠프라고 부르는데 그게 무슨 이유냐? 영어 공부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영어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하시는 게 생각이 드시겠죠? 여기 지금 학년이 좀 높은 학년들도 있고 어린 학년들도 있는데 같이 수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바로 버디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친구들, 버디라고 저희가 지칭하는 친구들이 중학교부터 한 고등학교까지 되는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 2~3명당 1명이 들어와서 보조교사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미국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는데 그 친구들이 개별적으로 붙어서 보조교사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저학년 학교, 고학년 학교를 나눠놓기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레벨이 좀 다르더라도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줘야 되는 건 딱 하나. 한국말 사용은 금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의가 아니에요.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한국말 얼마든지 해도 되죠. 근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반경 요만큼의 한 명만이라도 있다. 무조건 영어를 하는 걸로 지금 약속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정말 착해 보이시죠? 그거 어길 시에는 굉장히 무섭게 동반할 겁니다. 네. 그거는 하게 해주시고 간혹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저는 아빠가 그냥 가서 놀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거 영어 배우러 온 거 아니에요. 혼자 놀면 됩니다. 얼마든지 혼자 놀게 마련해드릴 테니까 다른 영어를 하고 온 친구들을 방해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고요.
그런 것들을 협조해 줄 수 있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면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서 올 거예요. 제 말 한번 믿어보세요. 저랑 나중에 14일, 16일 때 공항에서 만나서 제가 물어볼게요. 선생님 거짓말한 거지? 한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전에 수업하고 점심은 12시에서 1시 정도 먹고 오후에도 1시간 잠깐 수업을 하는 날이 있고요. 그리고 액티비티를 거의 다 합니다. 여름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든 아이다호든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야외 액티비티가 정말 많으세요. 수영도 가고 카누도 타러 가고 뭐 학교마다 캠핑도 가고 야구도 보러 가고 쇼핑도 가고 뭐 도자기 체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 오늘 좀 학교에서 쉬면 안 돼 이런 친구도 있어요. 네. 근데 언제 또 하겠습니까? 무조건 열심히 즐겨야 되고 안전. 특히나 선생님들이 나갔을 때는 굉장히 무섭게 돌변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꼭 잘 지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우리나라 같이 그냥 티처라고 불러도 돼요. 선생님도 어떻게 불러야 되냐고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말해 주실 건데 그렇게 하면 되고 버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때 한 가지만 주의해 주면 돼요. 미국 친구들은 스킨십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좀 친해졌다고 뒤에서 막 백허그 하고 막 피르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또 한국 친구들 막 여학생들 우르르 몰려서 화장실 가잖아요. 안 됩니다. 한 명씩. 그리고 수업 중간에 화장실 갈 때는 선생님한테 꼭 확인을 하고 허락을 받고 가는 겁니다. 절대 제가 지금 쌀 것 같아서 다녀올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진행된 내용들은 얘기를 해주시고 읽어봐 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명심할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예요. 종교적인 부분은 전혀 여러분들한테 뭐 강요나 이런 게 없을 거지만 혹시나 장난으로라도 뭐 동성애라든지 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만 꼭 명심해 주시고 그거는 학교 규칙, 학칙이 위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크게 다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명심해 주셔야 되세요. 자, 학교 생활 관련해서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넘어가고요. 액티비티 제가 말씀드렸죠. 다양한 것도 많이 하고 워크북이라고 해서 홈업을 저희가 숙제책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호스트 집에 가면은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할 얘기거리를 만들어주는 책을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일기도 쓸 수 있고 하루는 뭐 호스트 가족도 인터뷰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레시피 알아서 오고 우리 집도 한번 그려서 보여주고 그쪽 집 그리고 뭐 이런 것들로 쫙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해주면 됩니다. 잘 마치면 끝에 상을 줄 거예요. 무슨 상인지는 꼭 다 완료해서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8페이지. 이것까지만 설명드리면 거의 다 드린 겁니다. 28페이지 제일 위에 누가 시영이가 한번 읽어볼까? 시영아, 제일 위에 그 두꺼운 글씨로 밑줄 친 부분만 얘기해줘. 어떤 일이라도 이설 교사에게 먼저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떤 거라도 이설 교사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홈스테이 가정의 일정이 우선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홈스테이가 우리 친구 데리고 주말에 따로 어디를 놀러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는 우리 같이 간 애들하고 놀고 싶은 거예요. 액티비티 가서. 그러면 홈스테이 가족 일정이 먼저인 겁니다. 네. 우리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뭐 일이 있든 하든 가족 일이 먼저니까. 그것 때문에 막 왜 저를 이를 데려가시면 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일이라도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미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광대해요. 그래서 집 앞에 나가면 편의점이 없잖아요. 미국은 차로 30분은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1시간 일반적인 거리, 2시간 조금 먼 것? 이제 한 5시간쯤 운전하면 이제 좀 허리가 좀 아프죠. 이 정도로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저 호스 마운틴 산책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절대 안 돼요. 다녀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너무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지역이 안전 지역이긴 하지만 혼자 그렇게 나가거나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자, 비교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액티비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2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 외교관이라고 큰 글씨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국가대표입니다. 대한민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출국장에 나갔는데 막 장난치고 비행기 안에서 차고 막 그러면 와 한국 애들 다 이런 거 없다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예의 바르게 하고 소리하고 플리즈 이런 거 얘기하고 하면 한국 애들 진짜 최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꼭 저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영어가 있죠. 우리 영어 동무가 한번 읽어줘 볼까? 큰 소리로. 중간에 영어만. Please excuse me. Yes, please. Thank you. Your welcome. 그렇죠. 자 친구들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미국에서 요 지금 나와 있는 영어만 잘해도 진짜 아무 문제 없어. 다 해주실 거야. 플리즈는 영어권에서는 매직 월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법의 단어. 그렇다고 뭐 아파트 플리즈 하다가 아파트 사주시면 안 되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필요하다. 타월이 필요하다. 타월 플리즈. 영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영어 진짜 쉬워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일단 배를 잡아요. 헝그리 이런데요. 헝그리도 난 생각 안 나면 가서 플리즈 그러면 밥 줄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서 밥을 주셔서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땡큐 하면 끝이에요. 와 오늘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이 모든 말이 땡큐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땡큐 끝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뭔가를 주시는데 안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배가 부르고 더 못 먹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쏘리 훌륭하다. 아주 훌륭하다. 또는 no thank you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오케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진짜 여러분들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OT 때마다 얘기해요. 이것만 잘해야 된다. 이것만 잘해야 된다. 미안하면 무조건 쏘리. 고마워 감사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플리즈.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내나 호텔에 나와 있는 매너들을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기내에서는 여러분들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절대로 짐을 실을 때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서 혼자 꺼내면 안 됩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이나 여학생들 짐을 꺼내야 되는 상황이면 내 힘으로 지탱이 안 될 것 같으면 제일 좋은 거는 승무원을 찾아요. 아니면은 인조 선생님 찾으시면 돼요. 그거 꺼내다가 앞사람 목에 떨어지면 큰일 나요. 알겠죠? 그거만 꼭 명심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30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두꺼운 글자로 도벽, 흡연, 음주, 마약, 폭행과 연루되었을 시에는 귀국 조치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친구들 중에 그거 해당되는 친구가 있나요? 없죠? 없기를 제가 간절히 빕니다. 흡연을 하는 친구들은 종종 있어요. 제가 데리고 3번 갔다 온 두느라고 있는데 흡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속하고 안 하기로 각오해서 가서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해도 돼요. 해도 되는 건 아닌데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고요. 그래서 옆에 나와 있죠. 서약서에 모두들 사인을 하시게 될 거고요. 서약서는 나가실 때 요 앞에 데스크에다가 제출을 해주고 가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우리가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네이버 카페가 운영이 될 겁니다. 네이버 카페가 운영이 돼서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시면 누구나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뭐 가입 질문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주소는 첫날 사진과 일기가 다 올라간 다음에 개별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가입을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시는데 가입하실 때는 닉네임 설정을 꼭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맘, 엄마 정도로 해주시지 뭐 고연 아침에 숲속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댓글 달아주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꼭 누구누구 맘 또는 누구누구 아빠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사진은 일정이 있는 매일매일 올라갈 겁니다. 주말에는 없는 경우에는 쉬게 될 거고요. 일기는 주말 전에 한 번, 주말 후에 한 번, 2번 이렇게 작성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선생님들이 댓글을 다 학생들에게 전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받아서 또 피드백을 드리고 할 거예요. 그래서 댓글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혹 중간에 캠프 주소를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친구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중간중간 그거를 들어와서 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생님들이 힘들어지세요.
왜 선생님 앞머리가 이 상황이었는데 사진을 찍으셨나요? 뭐 제가 이렇게 구욕 사진을 올려놓으면 어떠신가요? 뭐 일기에는 왜 이런 얘기를 쓰나 이렇게 시어머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캠프가 끝난 다음에는 사진을 잘 나온 거를 모아가지고 앨범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앨범을 댁으로 수료증하고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건 택배로 받으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34페이지에 보시면 뭐 우리 친구들 주소 적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적어주시면 되시고 부탁드리는 거는 잘 마치고 돌아오면 저희는 진짜 다른 거 없습니다. 뭐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시면 너무 고마우신데 후기 적어주시는 것만큼 저에게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셔가지고 느끼셨던 점들 후기로 작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등록하실 때도 후기 보시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후기를 다 자발적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는 부분이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어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어는 먼저 LA 투어. LA 투어는 10일날, 8월 10일날 LA로 내려가서 첫날에는 헐리우드 다운타운 투어를 할 거고요. 헐리우드 다운타운에 가면 뭐 명예거리 있고요. 이병헌 씨랑 안성기 씨 손바닥, 발바닥 찍혀 있는 데도 갈 거고, 돌비 티에터라고 그 아카데미 시상식 하는 데 앞에도 갈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쇼핑하고 저녁에는 한식을 먹게 될 거고요. 둘째 날에는 너츠베리 팜이라는 아주 유명한 놀이공원을 갈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디즈니랜드를 갔었는데 디즈니랜드 그냥 상징성만 있을 뿐이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거기 진짜 롤러코스터가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지루해서 이번에 아주 강력한 걸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은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LA 투어 가는 친구들은 환상적인 라이드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여러분 기절할지 몰라요.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고기 뷔페를 먹을 거고요. 3일차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서 또 하루 종일 놀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짐을 싸고 그 다음날 아침 13일날 아침에 출발하면 한국에는 14일날 도착을 하게 되는 일정입니다. 호텔 생활을 계속 할 거고요. 홀리데이 인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IB 투어는 10일날 뉴욕으로 먼저 넘어갑니다. 뉴욕으로 넘어가는 데까지만 비행시간이 6시간입니다. 서부와 동부는 시차가 3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면 바로 저녁 먹고 바로 호텔 들어가서 잘 겁니다. 자고 그 다음날 보스턴으로 내려갈 겁니다. 보스턴으로 내려가서 보스턴을 기점으로 해서 MIT 보고 보스턴 시티 투어하고 하버드까지 본 다음에 다시 뉴저지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뉴저지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보내게 되는데 뭐 유펜, 프린스턴 이렇게 유명한 대학들, 예일 대학들, 콜롬비아 대학 이런 것들을 가서 탐방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탐방이라는 게 막 가서 수업에 앉아보고 이런 개념은 아니세요. 돌아보는 거 위주가 될 거고 사진 찍는 위주가 될 거세요. 그러나 하버드랑 프린스턴에서는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투어 직접 진행해 주시면서 간단한 질문 같은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드릴 겁니다. 그때 아이비 투어 가는 친구들은 좋은 질문 많이 생각해서 물어봐 주시면 되고 이거 너무 어떻게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뉴욕 시티 투어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크게 자유의 여신상 앞에 가는 페리를 타서 자유의 여신상 사진 찍을 거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제일 위층까지 올라가서 사진 찍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까지가 기본 일정이고 그 중간중간에 타임스퀘어를 간다든지 월가를 간다든지 변경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마치고 15일날 새벽에 출발을 해서 한국에 도착하면 16일날 오후가 됩니다. 역시나 호텔 생활을 하게 될 거고요. 보스턴에서 1박 2일은 나머지 시간은 같은 호텔에서 있기 때문에 통화하시거나 이런 게 편하실 겁니다. 자, 투어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없으시나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잘 드렸나요?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당부 하나만 드리고 윤서 선생님들 인사 한번 잠깐 하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주가 남았습니다. 2주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캠프를 내려갔던 친구 중에 가기 전에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턱이 5cm 이상 찢어진 친구가 있었어요. 결국에 꼬매가지고 가서까지 치료받으면서 갔었는데 다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치면 절대 안 되고 감기는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감기도 가급적이면 안 걸리게 준비를 해주시고 다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OT 자료집을 계속 읽어봐주세요. 지금 당장은 제가 질문 있으세요?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시다가도 이거 물어볼 거 아시는 게 분명히 떠오르실 거예요. 다 기록하시다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선생님도 잠깐만 일어서실까요? 제자에서 뒤돌아서 요번에 같이 데리고 가실 여자 선생님들이세요.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시죠? 그래서 인사 한번 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 존경하는 분들이고요. 아주 잘 돌봐주실 거기 때문에 많이 밀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7월 15일 그때 그 출발하는 중간 정도에 전화 다 드려서 인사드리고 할 거예요. 그때 되시면 어떤 학교로 가는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이 되실 거니까 그때 또 당부 말씀 있으시면 당부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아무튼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기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예, 나가실 때 서약서랑 작성하신 거 다 제출해 주시고 여권이랑 여권사진 혹시 아직 안 낸 분들 계시면 나가실 때 꼭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잘 들어가셔서 잘 준비해 주시고 20일 날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